녹화를 하고. 자, 윤석열 청문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우선 갑자기 로또 이야기 나옵니까? 로또가 아니고 자, 윤석열 청문회에 대해서 이거 재미있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한당의 인사청문위원 전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사람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냐? 아시다시피 지난 4월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수감금, 공무집행방해, 그 다음에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죠. 이 사람들이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사 대상자인데, 이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장, 총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거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격도 없는 것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윤석열 청문회를 하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웃지 못할 총국이죠. 아, 이거 이 기사 참 잘 썼네요. 이거 누가 썼습니까? 국민일보의 이영수 기자. 표현이 참 아주 사이다 같은 표현들을 많이 썼네요, 기사에. 이름은 누구냐?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김진태, 여러분들 아주 싫어하는 김진태, 김도읍, 이은재, 이분은 일본말 하도 잘 써가지고, 겐세이 국회의원이죠, 겐세이라는 일본말 썼다가 그때 난리 났던 장제원,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주광덕은 검사 출신인데, 이분도 참 집요하게 좀 엉뚱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파헤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법사위원인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수사 받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 인사청문회법 17조 1항에 보면 재척사유가 있는데,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청문회법 위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청문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금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국정원 사건 때 김현우하고 김선미 의원 두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상조사위원직을 사퇴를 새누리당에서 엄청나게 막 요구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의원이 사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한당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직 약한 것 같아요. 이 참 정말 어이없는 소식 하나. 오늘 저도 이 인터넷 기사 분석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자, 다음주 월요일날 정말 웃지 못할 총극, 황교안 청문회, 윤석열 청문회를 가장한 황교안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중앙일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가끔씩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려요. 왜? 가끔씩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괜찮은 게 있거든요. 괜찮은 기사인데 굳이 우리가 이거 소개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돈 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중앙일보에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공수처 입장을 아직 윤석열 후보자가 밝히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데, 정작 자한당은 윤석열보다 처가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제목이 조금 안 보이네. 처가에만 관심이 있다. 처가에만 관심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이제 이 자한당의 터무니없는 처갓집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문회라는 것은 본인에 대한 검증을 해야지 처갓집 검증을 왜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기되는 의혹들 자체가 되게 황당한 것들이에요. 주광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배우자 전시회에 대기업 협찬이 급증했다. 뭐 이런 거를 의혹을 제기하니까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을 또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협찬 급증 뭐 이런 언론 기사를 봤을 거예요. 저도 이거 봤거든요.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뭐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본인에 대한 의혹보다는 처갓집 그리고 처갓집과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윤석열 후보자와 가까운 사람을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 대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윤대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윤석열은 대윤, 윤대진은 소윤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했었고 윤대진 이분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한당에서 대윤 소윤 해가지고 엄청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한당이 아무리 공격해봤자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가 없다. 당연하죠. 특히나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혹이 짚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할 때도 아내 김모 씨에게 검사의 아내라고 해서 조그마한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아주 당연하지만 멋진 말이죠. 왜냐하면 이 부인께서 사업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선후배 변호사를 만났을 때 이때에도 본인이 바깥으로 계산했답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법원, 검찰의 판사, 검사들이요 자기가 자기 밥값을 내는 경우 별로 없어요. 특히 변호사를 만날 때요. 변호사들이 주로 식사값을 내죠. 심지어는 골프 칠 때도 변호사들이 골프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약간 얻어먹었어요. 이거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깨끗한 판사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2000년에 제주도에 근무할 때 지방에서 근무할 때 특히 이런 일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출세지향적인 판사였다 보니까 법조계 판사 사회 분위기에 제가 감히 저항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술값을 판사들이 스스로 내야지 왜 변호사한테 얻어먹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감히 거기에 저항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오히려 거기에 젖어 들어갔었죠. 근데 수도권으로 온 뒤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나 2009년도 신영철 사건 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 그때부터는 저도 우리 윤석열 후보자처럼 이랬어요. 제가 밥값을 계산하고 아예 만나지도 잘 안 했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걸 보면서 와 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예전에 하여튼 그만큼
판사 검사들 분위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좀 심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신 뒤부터 그게 굉장히 기강 확립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변호사 됐는데 2016년에 변호사 되고 나서 되게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란법도 통과됐잖아요. 김영란법, 청탁 금지,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특히나 더 이런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접대하는 이게 문화가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변호사 되니까 그 접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 여기 요 기사를 쓴 기자가 박태인 기자인데, 이 박태인 기자를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뭐 여든 야든 뭐 닥치는 대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날카롭고 비판적인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제 서교TV 애청자분들이 볼 때는 별로 이분을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기자 정신에 투철한 그냥 그런 사람이다. 자한당이 잘못하면 자한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리하게 비판하고, 또 민주당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못 안 한 경우에도 그냥 일반 중도적 성향의 국민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이 기자는 막 써대더라고요.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그 중에서는 좀 오해 있는 것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기사 자체는 굉장히 제목도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자한당은 윤석열 본인보다 처가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강덕 의원이 청문회 핵심 증인을 고발했는데 해외도피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까 윤대진의 형인데, 이분이 세무서장 할 때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광덕 의원이 주장한 것만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럴듯하다 보인다보다는 뭔가 있어 보여요. 용산서장으로 있던 자가 100여 명의 부하 직원을 남겨놓고 세무서장직을 내팽개친 채 해외 도피했다. 그러다가 체포돼서 강제 송환됐는데 혐의품 처분을 받았다. 이거를 의혹을 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본인은 지금 말이 없고, 또 윤대진 그분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가 아니지, 해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지금 현직 검찰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이걸 해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주광덕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만 자꾸 언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문제인데, 말씀드리는 순간 백미숙님, 어이구 큰 슈퍼챗을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백미숙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해출 TV 김창호 목자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그분이 조사받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저한테 전화도 해주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열혈 팬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서기호 변호사한테 꼭 맡겨라 이렇게 했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알아주셔서. 동해출 TV의 애청자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서기호 변호사를 동해출 TV의 김창호 목자님의 변호사로 선임을 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백미숙님이세요. 또 말씀드리는 순간 레드 잉크님, 붉은색 잉크, 이야 멋진 분이시네요. 이 붉은색 잉크, 뭔가 이 정열적인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데요. 감사합니다. 서기호 판사님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가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